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그동안 저의 유튜브 역학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여러분께 성원의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역학을 배우면서 사주 해설 역학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사주를 보는 총정리, 보는 순서, 그 푸는 요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음양학입니다. 음양학. 음양학입니다. 사주팔자 네 글자 중에 음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 갑병무경님이 많으면 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입니다. 그래서 천간을 봐가지고 갑병무경님이 많다 그러면 아주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을정기신계 음이 많다 그러면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음과 양의 그 많은가 적으냐, 첫째 보는 거는 이 음양을 보는 겁니다. 음양. 둘째로 목화가 많으면 요게 활동성이고 양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금수가 많으면 음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음기.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요걸 살펴보셔야 돼요. 목화가 많은 사람은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규모를 넓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니까 서두르다가 보니까 치밀성과 조심성과 신중성이 없어요. 반면에 금수가 많은 사람은 치밀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를 놓쳐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화가 많은 사람이냐 금수가 많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목화는 뭡니까? 좀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금수가 많은 사람은 뭐냐? 좀 저축성이 강해요. 저축성. 그러니까 좀 금수가 많은 사람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목화가 많은 사람은 좀 모험적이고 투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사주가. 그래서 우선 목화가 많으면 양기가 많은 사람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금수가 많으면 음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주에 태어난 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원 조상이요 월은 부모요 일이 납니다. 신은 자식이고 근묘 화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천간이 무슨 오행이냐 음과 양의 음이냐 양이냐 요걸 잘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간의 일주 요게 무슨 오행이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넷째 살필 건 뭐냐? 천간에 무슨 오행과 무슨 육친을 가지고 있느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비견겁이 많다. 그럼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도둑놈과 같은 그런 요소, 겁탈해가는 요소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면성이에요. 항상 역학은 뭐냐? 양면사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에 무슨 육친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천간에 있는 육친이 그 사람의 천명이에요. 천명이에요. 예를 들면 일간 천간에 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돈 귀신이 붙은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안정 속에서 돈이 들어와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재가 천간에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고 관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리 능력. 안정적인 거예요. 관리 능력. 근데 천간에 식상관이 있다. 식상상관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표현력과 응용력과 수완이 좋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간섭을 싫어하고 이런 아주 마당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식신상관 있으면.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식신을 있으면은 음식 솜씨가 좋은 겁니다. 근데 사주에 거기에 관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지 조직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런 쪽에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유망은. 근데 인수가 있다. 일간에 천간에 인수가 있다 그러면 학술 교육 문화 쪽인 겁니다. 교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학술과 교육과 문화, 그 학술과 교육 문화 이런 인수가 있는 사람은 뭐냐? 자존심이 강해요. 고집이 세요. 자기 입장만을 생각해요. 베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수가 학자는 뭐냐? 가난한 겁니다. 이게 베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베풀고 그런 가운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상관은 돈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요 인수가 있으면 뭐냐? 이 사람은 학자 사주요. 학자니까 뭐냐?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 명예욕이 강타 이 말이에요. 명예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요 식상과 재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과 인수는 뭡니까? 교양과 학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신과 재는 뭐냐?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오로지 돈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관과 인수가 있는 사람은 뭐냐? 명예가 중요시하고 정신세계가 중요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돈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런 기운의 이치를 아셔야 돼요. 천간에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간에 이런 육신이 있는 것이 지지에 생존을 받고 있느냐, 극을 당하고 있느냐, 밑에 지지가 충이 되어 있느냐, 원진살이 걸려 있느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천간에 있는 재가 밑에 식신을 깔고 있으면은 생존을 해주니까 식신 생재가 되니까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재 밑에다가 인수를 깔고 있다든지, 재 밑에 있는 글자가 지지가 상충이 돼서 뿌리가 흔들렸다든지, 그러면 안정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지는 기초요 뿌리가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관이 천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관이 지지에 식상관이 있거나 지지의 뿌리가 흔들리고 충을 당하고 있으면 관운이 잘 안 풀린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육친을 잘 보는 그런 이치가 사주 간명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사주에는 신강사주가 있고 신약사주가 있어요. 신약사주가 있어요. 신강신약은 뭡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월간, 월지. 일간의 천간과 월지와 비견해서 비견겁이나 인수를 놓으면 신강사주예요. 그 신강사주는 뭡니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고정관념이 많고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성격이 외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강사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 신강사주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릇은 큰 거예요. 신약사주는 뭐냐? 일간에서 월지에 식신상관이나 재나 관을 놓게 되면 이거는 신약사주가 되는 겁니다. 관을 놓으면 나를 극하잖아요. 재를 놓으면 내가 극하잖아요. 식신을 놓으면 내가 남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과 신약이라 이거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강사주는 비교적 뭐냐?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비사교적이고, 그리고 신약사주는 뭡니까? 이거는 재물운도 좋고 명예운도 좋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신약사주는 남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수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안정감을 위주로 나가는 게 요 신약사주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사주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사주를 딱 보셔가지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퇴가불급이에요. 목이 너무 많다. 금이 너무 많다. 화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건 뭐냐? 병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기준은 뭐냐? 천간에 같은 오행이 2개 있고 지지에 많이 있다. 지지에 2-3개 있다. 이건 많은 거예요. 천간에 하나 정도고 지지에 딱 하나 정도 있으면은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의 날에 태어났는데 금이 너무 많다. 금은 나한테 뭐가 됩니까? 남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관직이 되는 거예요. 그 관살 혼잡이 되는 겁니다. 관살 혼잡이 되면 뭐냐? 관운이 약하고 남자운이 약한 겁니다. 많은 건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수가 많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재가 많다. 그러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팔째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그 없는 거는 뭐냐? 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너무 많은 오행이 뭔가를 딱 보셔야 돼요. 그 많은 거는 뭐냐? 그게 태과불교, 태과라고 해가지고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금을 제압해주는 화가 좋은 겁니다. 금의 기운이 빼주는 수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병약으로 살펴야 됩니다. 병약. 이것이 사주 보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순서. 그 다음에 뭐냐? 8번째는 사주에 봐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목화 토금수 중에 무슨 오행이 많고 적으냐?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목이 많으냐? 화가 많으냐? 토가 많으냐? 금이 많으냐? 수가 많으냐? 그래서 월령을 기준으로 해서 기운을 보는 겁니다. 인묘가 월에 태어났으면 목이에요. 4월에 태어났으면 화예요. 신유월에 태어나면 가을입니다. 해자월에 태어나면 수예요. 그러면 조호용신이라고 해가지고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가을, 겨울이 좋고 목화가 월에 태어난 사람은 금수가 좋고 금사월에 태어난 사람은 목화운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조호용신이라고 그럽니다. 조호용신. 예. 요런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참고할 때 볼 게 뭘 봐야 되느냐면 세력을 봐야 돼. 역학은 뭐냐? 세력론이에요. 세력론은 뭐냐? 전체로 봤을 때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하는 그 세력력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합과 충을 보는 겁니다. 인호수는 합이에요. 신자지는 수예요. 해묘미는 목이요. 사유측은 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합해가지고 세력이 어느 세력이 오행이 많으냐 적으냐는 그 세력을 분석을 해야 되고 사주의 운세를 분석하는 제일 적중률이 높은 거는 조호용신입니다. 그 운세 보는 건 조호용신이에요. 봄에 태어나면 여름에 태어났으면 가을 겨울이 좋은 거고 가을 겨울에 태어났으면 봄 여름이 좋은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상학이고 기후학이에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음영이 조화가 되고 균형을 맞으면은 그때는 안정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안정감을 유지할 때는 안정된 마음이 나오는 거고 평상심을 갖게 되는 거고 평상심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좋은 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갖다가 분석하고 강명할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이치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뭐냐? 사주에는 뭡니까? 인신사해가 있고 진술충미가 있고 사주에는 좌우묘이라고 하는 도화살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인신사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역마살이에요. 인신사해. 인신사해. 이런 게 사주에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역마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마살 지살이 있는 거예요. 겁살도 있고 망신살이 있어요. 불안정한 겁니다. 성질이 조급해요. 변화를 좋아해요. 실증을 잘 느껴요. 지구력이 없고 끈기가 없어요.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역마살이에요. 성격 분석할 때 좌우묘가 있다. 이건 도화살이에요. 좌우묘가 여자나 남자나 이게 보인다 그러면 뭡니까? 몸에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뭡니까? 호르몬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성적 욕구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우묘가 바로 도화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진술충미입니다. 이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뭡니까? 이게 전부 환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절기에 기를 받기 때문에 잡기라 그래요. 잡기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운이 여러 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진술충입니다.
그래도 여자가 월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뭡니까? 활동적이 돼요. 독립심이 강해. 능력이 있어요. 그런 무능한 남편 성격 안 맞고 남자 바람 피우고 불만족 요소가 나타나면 활동력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 해서 과부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꼭 과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술충미라고 하는 건 요거를 사주에서 진술충미를 대운과 세운과 대비해 가지고 요걸 잘 합과 충이 바뀌는 거를 잘 살피면은 사주를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인묘진 하면은 1, 2, 3 아닙니까? 그럼 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이 딱 진이 들어오게 되면 자를 만나게 되면 진이 신자진 삼합이 되잖아요. 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3월달이지만 물바다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물이 많은데 물바다가 되면 뭡니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사주 푸는 데 핵심이 되기 때문에 진술충미를 잘 보게 되면 사주를 볼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삼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재. 여기 12년마다 어느 때든지 3년 동안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는 뭡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요. 삼재 때 거덜나요. 그 다음부터 또 잘 풀려요. 마치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오다가 또 내리막으로 가다 또 좋은 운이 들어오는 이런 순환과 바뀌고 변하는 이치가 함수관계가 운세의 변화 이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역학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 속에서 자기의 천성과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직업, 운명 이런 것이 바뀌어 나가는 게 역학을 감명하는 이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학에 대한 사주 분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순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